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식방님, 예, 차대현으로 뭉칩시다. 예, 맞습니다. 박보라님, 어대한 한통령 만세. 예, 반갑습니다. 아이자님, 한통령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한통령 방송의 썸네일은 이렇습니다. 한통령 방송 24년 10월 3일 방송. 용사는 개인적 허풍, 풀리지 않는 의문들, 개인적 이탈인가, 조직적 배후가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예. 그 김대남 이란 그 청와대 뭐 행정관이 뭐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뭐 행정관이 또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 3급이었답니다. 3급. 예. 그 공무원 급수가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시 패스 해갖고 그러니까 행정고시 패스해서 들어가면 되게 이제 이런 과장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죠. 행정고 패스하면. 예. 그리고 이제 급이 있는데 지금 김대남은 청와대 아니 용산에서 일할 때 한 3급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지금 위중한가를 갖다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습니다. 그 북한에서요. 경의선의 철로를 갖다가 다 뜯었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뭐야?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는 뭐냐? 경의선 철교를 갖다가 다 뜯어갖고 철거를 갖다가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통일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통일.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그 통일에 대해서 그 우리 통일이고 자시고 이제 없고 다 통일자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북한은 모든 문장에서 모든 어떤 선거 문구나 모든 표에서 통일자를 다 뺐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북한에 그냥 헌법 개정하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 갖고 뭐죠? 임종석이 독립된 두 나라를 갖다가 인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은의 그런 조치가 있는 거를 보고 어쨌든 그 종북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시다발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최근에 그 경의선을 갖다가 그 철로를 다 띄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짐은 뭐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세요. 무려 170억을 들여서 남북연락사무소 그걸 했지만은 폭파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저기 뭐 개성공단 만든다고 막 그럴 때가 노무현 시대 아닌가요? 노무현 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벌여놓고 또 그걸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그걸 북한에서 돈 뭐 한 푼이라도 냈습니까? 다 우리나라가 돈 대고 물자 대고 무려 170억을 들여갖는 남북연락사무소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어느 날 그냥 그 폭파시키겠다 그래갖고 지금 왼쪽처럼 그냥 송두리째 건물을 갖다가 폭파물을 했고 파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맨날 당하면서도 뭐 퍼줘야 된다, 뭐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김대중에서 노무현부터 문재인부터 이렇게 퍼 날른 게 우리 범죄당의 정권 아닙니까? 자, 드디어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핵 사용하는 날, 어, 기도하는 날은, 핵 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정권의 종말이다. 북한 정권이 종말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 것이다. 왜 우리는 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자,
그래 갖고 결국은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 경의선을 갖다가 다 뜯어버렸다. 그 뜯어버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79억을 들여갖고 했는데 우리의 그거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뭐 제일 그게 뭐 북한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를 총집합했다. 그래서 뭐 B1B라고 그래서 이게 모양이 백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뭐 우리나라는 못 만들지만 어쨌든 서로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폭탄을 갖다가 무려 60톤을 탑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60톤이면 어마어마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개발한 그 현무 5라는 그 괴물 미사일. 그래서 이번에 왜 그 뭐야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그 벙커를 갖다 지하 벙커를 뚫고 했다는데 거기에 지금 10배의 위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능이.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의 벙커는 쉽게 얘기해서 지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갖다가 100m를 갖다가 도배지를 해도 그 100m 깊이를 갖다가 뚫고 들어가 갖고 이 현무 5라는 게 뚫고 들어가 갖고 그 밑에 벙커를 갖다 폭파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김정은이 뭐 두려워하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밀고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도로잖아요. 도로 철도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못 들어오게 "야 철도 다 뜯어버리라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다 경계선을 다 뜯어버렸다. 야 정말 그때 개성공단 가라고 그렇게 바람 잡고 이게 정말 이 범죄당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시국이 정말 그 대외적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위협과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지금 대내적으로는 뭐죠? 범죄당이 지금 뭐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범죄당이 그 192 명이 국회에 들어갔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인 법을 갖다가 난장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여당이라도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당 그 정부하고 그 여당하고 결국 같은 편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그 당원 아닙니까? 국힘의 1호 당원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뭐야 정부와 그 여당 국힘이 당연히 힘을 합해 갖고 그걸 막아내야죠. 범죄당을 막아내고 또 북한의 어떤 그런 뭐 위협이나 이런 거를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이게 화합이 아니라 또 어정쩡한 관계도 아니고 이제는 막 대놓고 뭐 왕따시키고 패싱시키고 정말 제3자가 보더라도 이런 그 뭐야 이 범죄당 패널들이 보기에도 이건 완전히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이럴 정도로 지금 악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터진 게 뭐냐? 이 김대남 사건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그것도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터진 것도 또 우파에서 터진 게 아니라 또 서울의 손이라는 그 좌파 중에 좌파. 거의 그 뭐야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준의가 서울의 소리 아닙니까? 그 이명수 가 있는 거기서 터졌다는 게 너무 또 아이러니하고 정말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단 여러분이 또 읽어주신 네, 명예리님 여야 의정 정부 측 25년도 전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오늘 총리님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뒷북을 쳐요. 예?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논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양보를 해야 되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게 악화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개무시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리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지금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그 당정 협의할 때 뭐랬습니까? "2025 년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의제로도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갖고 그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추석 전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바꿨다는 건 뭐예요? 이 왜 바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게 미루다가 제가 얘기했죠. 호주 대사 보낸 거 미루다가 지지율 다 떨어진 다음에 2주 후에 컴백했다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루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갖고 김건희 여사 뭐 사과한다고 뭐 어제 제가 방송했죠. 사과할 듯이 뭐 그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근데 사과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 때는 늦으리 이런 거 있잖아. 다 일에도 타이밍이 있고 사과도 타이밍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사과한다고 그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그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가 뭐 다시 협의를 하자 뭐 2025년도 뭐 열어놓을 수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제가 예언했듯이 보세요. 자, 내일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예요? 3주 동안에 국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이번에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김건희,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밑자락 깔기 위한 국정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11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11월 15일 날 1심 판결이 납니다. 99% 이재명은 선거법 박탈 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갖고 적극적으로 민노총 한노총이 장애를 뛰어가 갖고 깽판 치고 연막탄 뿌리고 화염병 던지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또 국회 안에서는 190여 명의 범죄단이 똘똘 뭉쳐갖고 뭐죠? 탄핵법 3분의 2 탄핵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령 개헌안 그걸 갖다가 통과시킬 거다. 이게 뭐 뻔한 얘기죠. 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윤 대통령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미 인제 자기가 벼랑 끝에 인제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인제 벼랑에 떨어지는구나. 요때가 오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의정이라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서 나와 갖고 뭐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때는 늦으리 이미 탄핵의 열차는 출발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예. 추경호 절대 못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한테 무릎을 꿇고 아니 본인이 5년 그냥 임기 채우고 명예롭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동훈 대표한테 무릎 꿇고 "한번 봐 주라. 살려다오." 이렇게 하고 5 년을 갖다가 명예롭게 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고 할 건지 끝까지 한동훈 대표를 개무시하고 이렇게 밟고 있다가 결국은 중간에 탄핵당해 갖고 내려올 건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자, 아 네. 박보라 님 이해 불가 용사. 네. 저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영식방이 팀 플레이 한 거죠? 원희룡이 진 거죠? 제가 요건 원희룡뿐만이 아니라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팀 플레이에 대해서. 나라는 오님 그 사람 나는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예. 유행가. 용산이 김대남을 모른다고 하네요. 예. 태숙님, 김도찬 연구소 한 대표 지지. 예. 박보라님, 완전 즐겨네. 홍희영님, 미래 권력 한동훈 대표님 반드시 승리합시다. 2027년 3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를 세우는 게요. 그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7년 3월이 대선 투표일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어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6개월 전에 확정. 대선 후보가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년이 안 남았다. 왜 6개월을 갖다가 역산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는 일이 2년이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예, 2년이 안 남았습니다. 예, 박보라님, 철교, 절교. 예, 록달록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록달록님. 한통영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아이고,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보라님, 삶은 소대가리가, 삼소지 단거임. 예, 북한 퍼준 거요. 애자님, 용산 윤통 김대남하고 같이 나란히 사진 찍었는데, 용산에서는 김대남 모른다고 어이가 없네요. 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현채님, 김대남 뒤 용산 부부가 받쳐주고 있다. 빠리빠리님,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주현채님, 윤석열 친윤들 싹 탈당해야 한다. 탈당 안 하죠. 왜? 대통령이 탈당한 순간 본인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탈당은 안 할 겁니다. 영식방님, 때는 늦으리 동숙의 노래. 예. 주현채님, 한동훈 대표님, 그냥 할 길만 하세요. 똥줄 타는 예. 정말 똥줄 타는 거는 한동훈이 아닙니다. 예. 지금 윤석열 부부가 똥줄 타는 게 맞습니다. 예. 주현채님 동의합니다. HSC님, 윤 대통령 탈당시킵시다. 탈당되는 순간 죽는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시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홍준표가 강제 탈당시켰잖아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뭐 형이 뭐 20년, 30년 막 나오잖아. 형을 때리는 게. 이제 카바쳐 줄 사 아무도 없네. 배경이 없어지는 거니까. 음.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윤 대통령이 탈당 안 할 거다. 반짝반짝 장은별님, 또 뵀네요. 선생님 방송 은근히 중독 들었어요. 예. 이렇게 들다가 정들겠어요. 크크크. 예, 선생님 방송은 재미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SH 신님, 권한육착, 당대표 선거 개입 등 김대남부터 고소하고 예, 동의합니다. 예,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늘 당하는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에게 사주시키는 것까지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녹취에 나온 의원과 전당대회 때 저 내용으로 공개된 후보들 모두 똑같습니다. 예, 엣지님, 구수구수 이유가 있음. 윤경희님, 저것들은 탄핵 가까이 가면 또 한 대통령한테 덮여씌울 걸. 예. 덮여씌우는 것보다도 이제는 무릎을 꿇겠죠. 예. 또 때는 늦으리 그때 가서 무릎 꿇으면 왜 이미 일 다 터진 다음에 그다음에 살려줘 무릎 꿇으면 어떡하라고.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미리 무릎을 꿇으시라. 이게 제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윤경수님, 윤통부부 한심하다. 탄핵당해야 한다. 징글징글하다. 예.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감사라고. 한동훈 당대표가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한동훈 대표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누가 반응을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감사는 김대남한테 감사라고 그랬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나서 갖고 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대통령실하고 친윤계가 지금 나서 갖고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실 끌어들이 누가 대통령실이라고 그랬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라는 얘기 대자도 안 꺼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감사 갖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화들짝 놀래 갖고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그다음에 기도 안차는 조치다. 아니, 감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도 안차는 조치예요? 당 대표가 급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응하고 아니 이게 아니 본인 얘기인데 왜 급에 안 맞아? 나를 죽이려고 한 건데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건데 왜 이게 급이 안 맞아? 그다음에 지도부가 이를 키우고 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를 키운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너무 아니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이 얘기를 갖다가 대통령실이나 친윤 쪽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오해를 덜 사지 않을까? 아니 이건 마치 뭐 같냐 하면 마치 그 뭐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느낌이 뒤에 마음 조마조마하고 혹시 내가 밝혀질까 봐 조마조마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감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갖고 나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까? 너 왜 날 끌어들여? 나 아니라니까 정말 아니라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장면이? 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그 용산하고 친한계가 지금 하니까 그 뭐 친윤계가 친윤계 뭐 뻔하죠. 뭐 그 딱 있지 않습니까? 뭐 조정훈이 이철균이 뭐 그 깐 애들이 있잖아 왜. 그랬더니 그 친한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 니네들 너무 이상하다."
용산도 너무 이상하고 이철규도 너무 이상하다. 아니 용산에서 관계없다고 했고 이거 당 문제 조사하겠다는데 왜 니네들이 나서 갖고 이게 뭐 무슨 대통령실이 관계가 없느니 왜 이를 키우느니 어? 왜 기도 안 차는 조치니 아니 니네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뭐 하려는 거야? 당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게 개인 플레이였는지 김대남의 개인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려는 것뿐인데 왜 니네들이 용산에서 나서고 대통령실이 나서 갖고 왜 그렇게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마라 뭐 기도 안 차는 왜 이 난리를 치냐. 오히려 너희들이 더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용산의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이 김대남은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웃드나 하듯이 이게 돌직구, 이거 아침에 하는 방송이죠. 아니,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은 뭐야 도대체? 이미 이게 세상에 공표된 사진입니다. 예. 이미 그냥 인터넷 쳐놓으면 다 나오는 사진. 도대체 그러면 이 사진은 뭐예요? 일면식도 없다는데. 일면식이라는 단어가 뭐죠? 한일자에다가 얼굴 면자 아닙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나는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은 도대체 누구하고 찍은 겁니까? 이 일면식도 없다는 그 김대남하고 이렇게 사진을 뭐 한 번 찍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차례 지금 떠도는 사진들이 있는데 자, 용산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 김대남 전 행정관은 김 여사,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 2022년 4월 언론 인터뷰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해요. 이게 김대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일면식도 없는데 신뢰구 자시구가 어디 있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뭔 놈의 신뢰를 해.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윤 대통령은 뭐 유령하고 독대를 한 겁니까? 유령을 신뢰한 겁니까? 정말 이렇게 그 그냥 몇 분 만에 뽀록날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태연스럽게 하는 그 용산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 이러니까 맨날 그 범죄당한테 당하는 거 아닐까요? 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용산의 참모들이 이 정도밖에 되치기가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그 김대남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그 김대남과 윤석열 사이는 어떤 사이느냐? 2022년 3월 31일. 자, 2022년 3월 29일 종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오찬을 했다. 밥을 같이 먹었대. 근데 일면식이 없어? 밥을 갖다가 이재명 저 모릅니다. 근데 뉴질랜드, 호주는 갔다가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렇게 거의 한 2-3주를 지냈는데도 저는 모른대.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거 또 분위기 똑같은 거 아니야? 김대남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긴 여운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왜? 점심을 같이 먹고 긴 여운이 아예 사진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2022년 3월 29일 종로에서 찍었다고. 아니 이게 뭔 놈의 망신입니까 도대체? 예?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 아직도 이 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자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기자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자, 질문 내용이 뭐냐? 현안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는 전혀 친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잖아, 지금. 그런데 사실상 공격 사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단 말이야. 자, 한동훈 대답을 잘 보세요.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나도 들었다. 무관하다는 용산에서는 김대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마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하고 같이 어울렸을 리가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 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그 용산 말대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그거는 그냥 김대남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저지른 짓이다. 그렇게 좌파에 그 서울의 소리에 언론하고 손을 잡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거다. 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믿는다 이거야. 한동훈 대표에게는 나도 그렇게 믿는다.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대통령하고 대통령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섞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연봉 3억에 공공기관, 그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 그래서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하려면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예.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해야 된다. 이게 뭐 형식적이건 어쨌든 간에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그게 임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그 패널에서 들은 얘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노른자위,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의 직장, 그런 자리에 있을 그런 그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잘라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갖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예.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제가 왜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개인의 일탈보다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근거를 제가 지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막 던지는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거가 있어요. 예. 자, 일단은 그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또 글을 갖다가 많이 써주셔갖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예, 윤경숙님. 아, 국민은 무조건 한동훈님 뿐이다. 도토리 되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왕건희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왕건희님. 한동훈님께 되려 윤통이 독대 제안 곧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살려줘. 싹싹 빌면서. 잘못했어. 살려줘. 야, 내가 꼭 타격당하는 꼴을 네가 봐야겠냐? 그래도 예정이 있지? 살려줘. 싹싹 빌면서. 예. 저도 왕건희님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럴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님, 예, 맞네요. 예, 영식광님, 저는 여우 나경원을 심지어 말대로 한 대 올려주시고 싶다. 아니, 나경원 얘기도 제가 할게요. 예. 이게 다 한통속입니다. 다 짠 거예요, 결국은. 예, 엣지님, 한동훈이 조선제일겸이란 사실 잊지 마시오. 용산엔 윤심들. 스카이이님, 그래서 극우 유튜브들 한동훈을 그렇게 까대더니 용산 하명이었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한동훈 제갈량이라는 게 맞아요. 예. 벚꽃님, 영식방님 말씀에 공감, 주현채님, 김건희 답 없다. 특검 정답이다. 나라는 오니 일면식을 한번 면을 먹는 식사. 면. 얼굴면이 아니라 국수 면자야. 면. 음. 윤경희님, 윤통은 거짓말이 이재명급이네요. 예. 이재명처럼 안면장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방님, 눈을 안 마주쳤잖아요.
어, 윤경희님, 면을 안 먹었겠죠. 예. 장미권님, 오직 한 대표님, 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사실,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어. 예. 왕건님, 윤통은, 대나미를 몰라요. 예. 저희가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금숙정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금숙정님, 예. 허풍인데, 우째, 꿈의 직장 감사라는 보직을 받았을까 의문. 예. 제가 그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허풍인데,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도대체? 예? 야, 이영숙님, 예전에는 우파하면 능력 있고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면서 우파도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기고 버티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는 윤 대통령이네요. 행복님, 정무감각 상실했습니다. 예, 어, 빛나라 훈이님, 예, 원희룡도 조사돼, 예, 원희룡도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음, 지발이 저린 거죠. 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쌈박하게 한번 정리를 해요. 이게 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그걸 갖다가 쌈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1966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 출생이고 중경건설사에 근무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했고 전공을 갖다 토목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갖고 건설사에 근무하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시행자라는 거야. 뭐 이게 건물 짓고 뭐 아파트 짓고 하는 시행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2021년에 윤공정 포럼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선 국면이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합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인연으로다가 2022년에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총선 낙선 후에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녹취록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이게 녹취된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 날짜를 이 시간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7월 10일 날 그 한 녹취가 언제 터졌느냐? 지난달 30일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합니다. 그 누구하고의 녹취냐? 이 김대남하고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사이에 대화한 녹취입니다. 그 녹취를 한 날짜가 10월 10일이에요. 자, 10월 10일 날 김대남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 여사가 문자 무시한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아주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하고 정보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 7월 10일 제가 빵갈글씨로 했습니다. 7월 10일 날 서울의 소리에 기획을 지시합니다. 한동훈을 죽여라 해갖고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7월 10일 날 합니다. 그래서 그 7월 10일 날 그 얘기를 하고 7월 10일 날 어떤 정보를 주느냐? 총선 예산 중에 70억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팩트 체크. 오늘도 그 성재준이 NBA에 나와갖고 이게 70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20억이 맞습니다. 그건 신지호 부총장이 그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현직에 있으니까 제일 정확히 알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가짜 뉴스. 70억이 아니라 20억을 갖다가 여론조사에 쓴 거야. 근데 한동훈 본인의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그걸 썼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썼다 하더라. 개인의 대권주자의 그 인기도를 갖다가 하느라고 썼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횡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 포인트로 해갖고 공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7월 10일 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틀 후인 7월 12일 날 서울의 소리에서 그 보도를 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이틀 뒤에 한동훈이 당비를 갖다가 횡령하고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뭐 예산이 70억인데 그중에 뭐 대권 뭐 한동훈 개인을 위한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권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여권의 관계자가 누구였어요? 김대남이었다는 거죠. 실명을 안 밝혔지만 그 기사를 쓸 때 여권의 뭐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건 이제 김대남한테 수술을 받은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날짜를 보세요. 녹취는 7월 10일 날. 김대남이 지시한 거는 7월 10일 날. 그다음에 그 이명수가 기사를 쓴 건 7월 12일 날. 근데 이걸 보세요. 그런데 하루 전 원희룡이 TV 토론에 나와 갖고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켰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럼 원희룡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이 여론조사에 관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명수가 쓴 서울의 소리 그 기사를 보고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서울의 소리의 기사는 언제 나왔고요? 7월 12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은 언제 있었냐? 하루 전인 7월 11일 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원희룡도 김대남이 갖고 있던 그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죠. 예? 그 여론조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죠. 이미 7월 10일 그 이전에. 예? 자, 그러면 원희룡이 이 대남하고 같은 편이다, 같은 조직이다. 이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김대남은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거야. 그 여론조사에 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왜 이게 대외비였거든. 이게 비밀이었거든. 밖으로 까발리지 않는 거였거든. 근데 국힘안에서 유일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뭐냐? 총선 백서팀입니다. 총선 백서팀이 우리가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총선 백서 그거 합니다. 그 위원장을 갖다가 조정훈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정훈에 대한 이 껄쩍지근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훈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원래 국힘당원이 아니었어요. 뭐 시대정신인가 뭐 뭔가 거기에 지금 당수로 있다가 그다음에 김기현 때 김기현이 당대표 때 합당을 발표합니다. 왜 합당이에요? 이걸 갖다가 혼자 빼올 수가 없어. 왜? 얘는 비례대표로 됐기 때문에 조정훈이 비례대표로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걸 갖다가 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국힘의 힘과 시대 정신을 갖다가 당을 합치는 거야. 그래야 비례대표 이게 지역에서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조정훈이 배지를 유지하면서 그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걸 갖다가 합당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 문서 정리하고 뭐 기간이 어떻고 그 룰을 보면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에 합당한다고 그래고 휙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살 그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 아직은 뭐죠? 아직은 국힘의원이 아닌 거죠. 왜? 아직은 시대정신 의원인 거죠. 왜? 법적으로 말은 했지만 합당한다고 말은 했지만 서류상은 아직 시대정신이 남아 있잖아요. 응? 시대정신이. 그런데 시대정신 의원의 자격으로 이 사람이 어딜 들어가느냐? 인재영입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국힘안에 인재영입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누구였느냐? 이철규였단 말이지.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철규 밑으로 조정훈이 들어가요. 인재영입위원회 그 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거야. 조정훈이 처음부터. 이철규의 오른팔 역할.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네. 그런 다음에 4월 10일 날 총선이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총선 백서팀을 만들겠다 해갖고 위원장으로 결국은 조정훈이 나섭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총선에 뭐 100% 책임은 한동훈이다. 목에 칼이 와도 한동훈이다. 절대 윤석열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왜? 아니 이철규 라인이니까. 이철규 라인이니까 윤석열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자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뭐 기사에다 나온 얘기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래갖고 그럼 뭘 조사해요? 여의도 연구원한테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그 총선백서 그 위원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전대 그때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한 거, 그 정보를 갖다가 빼내요. 그러니까 국힘안에서 여론조사의 정보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총선백서 팀한테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총선백서 팀한테 누가 그때 들어가 있었느냐? 김종혁이 총선백서 팀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종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백서가 완전히 세상에 오픈되기 전까지는 이걸 대외비로 해야 된다. 극비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극비에 붙이기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극비에 붙이기로 한 그 내용이 7월 10일 날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게 이미 김대남한테 넘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원희룡한테 넘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됩니까? 이철규 영입위원장, 조정훈 영입위 부위원장이 그대로 부위원장이 총선백서 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원장만 알고 있는 그 총선백서 팀만 알고 있는 것이 김대남이 알았다. 그러면 뭐죠? 이철규, 조정훈, 김대남, 원희룡 이렇게 엮어지지 않습니까? 한 라인으로 엮어지잖아요. 예, 그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 그걸 갖다 따져 물으니까 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답드리겠습니다. 뭐 알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막 밀어붙이고 뭐 아니 알고 있었냐고요. 그냥 윽박지르고 뭐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한테 뭐 말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해명한 게 뭐냐? 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떤 거였냐면 국힘에 대한 2030의 인식조사가 1번, 그 두 번째가 아마 정책 현안 인식이었고 세 번째가 저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시에 이재명에 대해 한동훈 구도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왜 꼬투리를 잡으려는 문제인지 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김대남은 또 어떻게 했냐? 윤상현 그때 당시에 그 같은 그 경쟁자가 윤상현 아니었습니까? 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아니었습니까? 자, 윤상현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김대남을 얘기할 때 이 김대남은 어떤 존재느냐? 지금 여기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나경원 캠프에 강승규가 들어가 있고 강승규하고 김대남은 완전 아삼육입니다. 딱 붙어 있는 그 뭐야 뭐 캠프 때부터 대선 캠프 때부터 완전 아삼육으로 붙어 있는. 그런데 나경원 캠프를 갖다가 해서 강승규가 나경원 캠프를 도와줬는데 비서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총괄 모든 일은 누가 했느냐? 김대남이 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누가 얘기했느냐? 윤상현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경쟁자였던 윤상현이 그 증언을 했어요. 김대남이 나경원 캠프의 모든 거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이철규로 했다. 영입위원장, 부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조정훈이 그걸 갖다가 어디에 전달한다고요? 김대남하고 그 뭐야 원희룡 공유. 그런데 그 김대남이란 존재는 어디 있었느냐? 나경원 캠프. 나경원 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움직였던 그런 사람.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나경원이 몰랐을까? 아니 자기 캠프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총괄하는 사람이 그 지금 거기 이명수하고 야 이거 갖고 까갖고 얘를 죽여라 그러는데 나경원이 그 내용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몰랐으면 바보고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가 뭔 짓을 하는지 몰랐으면 그건 완전 무능한 거고 바보고 알았으면 공범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스토리가 쭉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 윤상현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대남이 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여러분,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는 게, 이게 정말 빼박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어벤져스에서 이번에 오늘 깐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왜 그 보험기능에 감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를 하려면 누군가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감사로 이 의결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게 7월 15일 날, 잘 보세요. 예, 날짜를 잘 보시라고, 날짜를. 7월 10일 날 녹취록에 의하면 김대남이 이명수 서울의 소리에 지시를 합니다. 한동훈을 죽여라 하고 정보를 줍니다. 여론조사 이렇게 해갖고 이건 횡령이다. 그랬더니만은 그 원희룡이 그 다음날 11일 날 그 아직 그 발표되기 전인데 11일 날 그걸 갖다가 TV 토론에서 깝니다. 그리고 12일 날 그다음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김대남의 지령을 받고 그걸 갖다 해갖고 횡령 혐의가 있다는 기사를 씁니다. 예. 그리고 15일 날, 예?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김대남이 일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그 보증에 그 감사로 가는 그 안건심의 안이 올라와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안건심의 땡땡 위원이 김대남 후보자를 신임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그러니까 누가 추천을 했다는가? 여기 지금 가려서 실명을 추천하고 동 후보의 이력을 소개한 후 위원 전원이 동 후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며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 논의함. 그래갖고 김땡땡 의사, 그다음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신청한 것인지 취업 승인 심사 신청한 것인지 질의. 그다음에 강땡땡 부장 취업 제한 여부 심사 신청하였으며 후보자가 재직한 기관과 우리 회사 간 업무 내역이 없다는 내용 취사 심사 자료를 공직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후 후보자가 취업 제한한 확인을 한 경우 본 의결 효력은 실효되는 거 부여하고 설명한. 5.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예, 이 문서를 갖다 오늘 깠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느냐? 7월 15일 날 이 회의가 있었는데 무려 연봉 3억에 이 신의 직장 제2인자라고 그래요. 사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제2인자를 갖다가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걸 통과시키는데 몇 분이 걸렸느냐? 5분 만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만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뭐죠? 예? 아니, 5분 만에 통과됐다는 뭐 이미 정해 있다는 거잖아. 5분 만에 통과됐다 이미 정해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거는 원래 통과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건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다 찬성합니다. 만장일치. 아이고야. 그게 불과 7월 15일 날. 3일 후에 이명수가 그걸 갖다가 횡령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쓴 바로 3일 후에 이 위원회가 열렸고 5분 만에 김대남이 딱 통과가 된 거야. 적임자입니다. 통과 5분 만에 결정하는데 5분. 그 다음에 그리고 2주 후에 예? 그러고 난 2주 후에 예. 자 이걸 갖다가 5분 만에 통과시키고 7월 15일 날 예. 그 이후에 이런 이력이에요. 아니 여기에 금융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토목, 그냥 학사야. 뭐 이런 뭐 토목 학사. 예. 이런 사람이 드디어 2주 만에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신의 직장. 그런데 이 8월 1일부터 이게 출근을 하는데 이 직책은요. 이게 워낙 탑 레벨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성식적으로 사인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예. 그 대통령 결재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출근을 했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뭐야? 그 녹취록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 자리를 나한테 제안을 했는데 내가 찍어서 이 SGI 서울보증에 상근 이사 자리를 내가 찍어서 그 찍은 이유는 뭐예요? 찍은 이유는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자리는 좋긴 한데 다 2년이야. 임기가 2년이야. 그러니까 2년 그 빨아먹는 것보다는 3년, 요것만 3년이래. 요것만 3년이래. 그리고 2년, 3년. 그래도 윤 정부가 지금 3년은 남았으니까 끝까지 내가 빼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걸 찍었다는 거야. 연봉도 높고. 그러고 할 일도 별로 없대. 그냥 탱탱탱자 노는. 이 녹취록에 보면 다 나와.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돼.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연봉은 3억 이상.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갖다가 450만 원을 매달 긁을 매달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450만 친구 불러다가 밥 먹고 뭐 골프장 가서 긋고 법인카드 내용은 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뭐 이런 일과 관련해 갖고 뭐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다 뭐 친구 불러다가 골프 치고 뭐 이래도 다 법인카드 긋겠지. 아니 그 자리를 갖다가 왜 그걸 갖다가 하냐고. 자, 그래갖고 찍어서 선택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 뭐야 G80인가요? 아주 고급 승용차. 그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기사까지 딸려 나온다. 그 다음에 비서까지 딸려 나온다. 완전 신의 직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자리냐? 연례적으로 뭐가 가냐? 이 선임 행정관도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그 보도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지금 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게 선임 행정관이 아니라 3급의 직무대리. 예. 1급도 없고 2급도 거기 누가 없고 그래서 그냥 3급인데 그냥 직무대리를 했던 그냥 상급이랍니다. 레벨이.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자리는 그 꿀 빠른 자리인데 이 꿀 빠른 자리는 미니멈 최소한 1급 공무원이 돼야 1급 공무원이 돼야 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1급 공무원도 어렵게 갈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2급도 아니고 3급 공무원이 어떻게 이 꿀빠른 자리에 1급도 가기 어려운 이 하늘의 별 따기 자리에 그렇게 15일, 그러니까 3일 만에 그 이명수하고 적당한 3일 만에 어떻게 통과가 돼서 8월 1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절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다.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스토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탈로 이렇게 신의 직장에 1급도 가기 어려운 그걸 갖다가 2급도 아니고 3급 공무원이 그걸 골라서 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특혜를 받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사인 결제가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그 앉는 감사 자리라 하는데 그 정도로 막중하고 정말 노른자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사인을 안 했다는 거야? 가라로 했다는 거야? 누가 대통령 사인을 가라로 했다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니 정말 필리핀에서 내가 봐도 너무 웃기는 얘기를 일면식도 없다. 나는 모르는 대통령실에 관여한 적이 없다. 아니 이걸 도대체 나보고 믿으란 얘기야. 뭐야 도대체? 제2의 이재명입니까? 지금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는 거야? 김문기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면장애가 있어요. 제가 골프 치느라고 너무 신경을 써갖고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요. 정말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이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행복님, 오줌 싸게 원희룡 수사대장, 홍혜영님, 나경원, 원희룡, 유상현 세 사람 연기난다, 연기나. 다른 공직자님, 용산에서 극우 유튜버에게 돈 주고 자리 주고 완전 갈라치기 했어요. 예. 헤이즐러님, 한 대표 지지 채널이 많이 많이 생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로 똘똘 뭉치면 다 해결됩니다. 이은영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조정훈. 조정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신짓을 했던 거지. 이철규한테 딱 김기현 이철규한테 딱 붙어갖고 어떻게 한 자리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죠. 새별님 이건 분명 용산 지지입니다. 서울의 소리에다가 대나미가 까발겼는데 왜 용산은 덮으려고 하죠? 노발대발 경로해야 정상이죠. 예, 이은영님 시대전은 당 이름이 시대전은 맞습니다. 새별님 조정훈이도 갑자기 또 돌아서고 다들 수상해요. 예. 조정훈이도 수사. 예. 아니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 조정훈 나오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스카이이님, 근데 왜 신경 써요? 수사를 하던 말던, 그리고, 그래야, 이런 놈은, 혼을 내야 하죠. 용산 관계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와줘야지.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이게 좀 끊긴 모양이다. 여러분이 쓴 글하고, 음,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뜨네요. 예. 이은영님, 얼마나 대표님은 억울할까요? 추경호가 몰랐을까요? 용산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건의특권 가자. 금숙정님, 아주 과간이 아닙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꿀잠님, 악마들의 향연이다. 가을 하느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어거지 민주당도 같은 편들에게는 이런 짓 하지 않는다. 글쎄 말이에요. 예? 어떻게 같은 편끼리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금숙정님, 한동훈 대표님, 이런 것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박보라님, 건희한테 잘 보인, 박대남의 대남택, 수호지시님, 2달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면 이 사람의 인간 됨됨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 있을 듯. 아니, 법인카드 사용 전에 끌어내려야죠. 예. 반드시 사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은영님, 별을 따면 뭐예요? 이제 떨어져서 빵으로 간다. 예, 새별님, 그 좋은 자리 자기 죽은 대로 내려오게 생겼으니. 박보라님, 건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새별님, 용산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 박보라님,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바른공정님, 한동훈 대표님은 쭉 지켜보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늘과 땅이 대한민국을 돕는다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박정희 대통령. 예, 맞습니다. 예, 스카이님, 조정은 이 소스를 주었군요. 원희룡에게 우선 주었군요. 그래서 한 후보에게 쳐받았군요.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이모부 얘기. 한동훈의 뭐 이모부가 뭐 좌파 활동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 얘기도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 원희룡한테. 원희룡이 TV 터는 거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한동훈이 뭐요? 저 이모부 안 본지 20년인데 갑자기 얼음이 됐어. 그런 온갖 정보들을 갖다가 걔네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원희룡뿐만이 아니라 뭐 이철규 뭐 이런 조정훈 뭐 이런 애들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심증이 너무너무 강하게 옵니다. 예, 감독님, 윤통 사인까지 받으면 꼴통이라고 부르니. 예. 살아가니. 아니, 그런데 또 녹취록에 보면 윤통 엄청 까대잖아. 뭐, 불통이다, 꼴통이다, 김대남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니까, 김건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완전히 불통이고 꼴통이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보면. 예. 사라강님, 실례합니다. 천재 인성 능력 겸비한 공개 일학 한동훈. 예. 이은영님, 국민을 개돼지로 보냐?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민 수준이 높고 이 유튜버들 보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압니다. 예. 예, 사라강님, 간집애들처럼, 너무 간집애들처럼 넌 잘하십니다. 해야하는 올고전 한동훈 대표님, 쓴소리하니, 윤상 밴댕이 부부가 잡아먹으려고. 이영애님, 김건희 특권이 압박이다. 박보라니, 내가 속은 정치인, 윤통, 조정은, 김민전. 예, 조정은, 김민전. 빛나라 훈이님, 조정훈, 나경원, 다 연결. 한동훈은 나라 위해 힘쓰는데, 용사는 한동훈 주기에 힘쓴다. 행복님,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을지 우리 대표님 급이 다르다. 배우를 철저히 조사해서 저질 정치 없애야 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수사를 갖다가 정확히 해서 예, 그렇게 해갖고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제가 또 못 읽은 글이 여기 있네요. 예. 아, 예. 윤경희님, 조정훈 한동훈 마케팅, 심하게 하더만, 인성이 바닥이다. 답이 없다. 빛나리 훈인, 나경원도 한통속. 예. 행복님, 나경원 너도 수사대다. 나경원 지금 완전 발 빼고 있잖아. 예. 빛나라 훈이님, 조정훈이 국힘 망치고 있어요. 예. 바른공짜님, 최명희와 똑같다. 예. 이영숙님, 필리핀에서 사업과 선교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이고, 이영숙님,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감독님, 이철규 추천이네.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예,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것도 충격받았어요. 이명수 녹취록 있잖아요. 이명수가 이게 녹취한 거 김대남하고 녹취한 게 이현정 어벤져스의 이현정 님 말에 의하면 분량이 1테라바이트.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가 아니고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테라바이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도 성재준이 그 NBA에 나와 갖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녹취록이 4테라바이트 또 4000기가바이트. 그러면 거기에 별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아니 11개월을 녹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또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예? 11개월을 갖다가 그 김대남과 이명수가 얘기한 걸 녹음한 거니까 그래서 성재준 얘기는 녹음 분량이 4테라바이트일 거다. 이현정님은 1테라바이트다. 뭐가 됐던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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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통령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스텔라님, 박영행님, 장창환님,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HY님,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장 등급, 스텔라님, 법무부 장관 등급, 제이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 주에 김재영 님이 30만 원짜리 슈퍼챗을 갖다가 힘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장님한테 감사한 뜻으로 이렇게 또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예, 한동룡 채널. 예. 음, 예,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거, 아, 아, 김숙정님, 예, 윤통을 찍은 내 손가락을 뽑는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예. 새별님, 예, 크크크, 예. 뭐가 나올지, 예, 행복님, 크크크. 일단은 속 시원한 논평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1시간 넘는 방송을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불타는 금요일. 자, 불타는 금요일도 저는 변함없이 7시에 이렇다라 방송, 또 8시에 한통용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